아이 좋아. 역시 명품이 좋기. 상속 집행을 가족한테 맡겨두는 거하고 저희처럼 전문가들이 그냥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까지 저희가 100% 해드리기 때문에 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깜짝 놀랄 만한 판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유류분 이슈를 완전히 해결 가능한 상속신탁, 유언대용 신탁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 방법, 그리고 유류분의 보전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112조에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나와 있죠.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류분 산정. 유류분 어떻게 산정하느냐?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 시점, 돌아가신 시점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다가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증여재산을 가산한다는 거죠.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14조 산입될 증여, 이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돌아가신 시점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그 전에 한 것들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이고요. 물론 이제 후문에 따라서 당사 쌍방,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가 해당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를 손해를 가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했을 때에는 1년 이전이라도, 1년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한 거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고요. 또 하나의 예외는 이제 상속인들은 1년 내냐, 1년 외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이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 이것도 바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예, 그래서 요 1113조와 1114조 민법 이 두 조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 유류분 비율은 아까 전에 법조문에 봤듯이 남편분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 딸한테 1대 1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50% 가산 1.5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법정 상속분이고요. 이 법정 상속분의 반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고 유류분만큼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가 배우자, 딸, 아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딸, 아들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재산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좀 더 도식화 시켜 보게 되면 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1년 시점에 하나의 시간의 분할을 넣고요. 그래서 첫 번째 증여, 즉 1년 이전에 증여한 것과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증여한 것, 그리고 사후의 증여는 결국 이제 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상속인과 제3자가 달라집니다. 자, 상속인들은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한 거라도 당연하게 이 유류분 계산에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제3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1년 이전에 한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빠를수록 좋겠죠. 제3자한테 경우에는. 그 다음에 1년 이내 사망 이후는 전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자, 유언대용 신탁의 수탁자가 제3자에 해당되기만 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체결하게 되면 유언대용 신탁은 제3자인 수탁자 소유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다라는 긍정설, 유류분 반환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그리고 신탁재산은 아니지만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권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을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신탁의 구조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게 되면요.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이 세 명의 당사자가 등장하고 신탁계약은 소유권 이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한테로 완전하게 이전시켜 주는 거죠. 대내외적인 신탁계산의 소유권은 수탁자가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익자한테 수익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위탁자는 생전에 수탁자와 수익자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반대로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신탁은 구조적으로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완전하게 이전시켜 놓는 구조의 재산관리 방식이다. 여기서 힌트가 있겠죠. 수탁자가 제3자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유언되고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냐? 이거는 상속인과 제3자 나눠져 있다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1년 지난 시점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유언되고 신탁계약 체결 시점을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수원지방법원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은 돌아가신 분, 위탁자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로 완전하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 그 신탁회사는 상속인이 아니고 제3자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민법 법리를 충실하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1년 사이에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해서 확정된다고 한다면 자, 사망 1년 이전에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그동안 유류분 이슈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마땅치 않았지만 물론 일부는 작동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희망사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대용 신탁이고 그것도 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 판례는 일본 판례하고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일본은 수익권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본 게 일본 동경지방법원 판결이 2018년도에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설, 우리나라의 통설 전부 다 유언대용 신탁 체결을 했다고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신탁재산이든 아니면 수익권이든 유류분 반환 대상이다. 요게 통설적인 견해이고 일부 학자들은 이 법문안을 엄격하게 해서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제3자 소유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1심 판결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팔로우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확정되기 전에 지금 이 유류분 반환 이슈를 걱정하고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가만 냅둔다. 근데 그건 이제 답이 아니죠. 그거는 법정 상속만큼 줘야 되고 유언서를 작성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지만 나중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근데 세 번째 선택지인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해 놓으면 그러면 유류분 반환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향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하나의 플러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플러스 장치가 작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장치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신탁고소가 그전에 올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쉼터가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을 좀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중요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속보 형식으로 1차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향후에 좀 더 판결문 인수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